오늘 이제 6거래일 만에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6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또 휴일이죠. 네, 여러분들, 주식 또 모든 거 다 잊고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작년 말부터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했던 게 이제 공매도 재개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이제 재개되고, 이런 큰 이벤트를 이제 또 오늘까지 해서 또 잘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네, 잘 또 이겨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매도라든지 이런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을 좀 끌고 가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을 이어가는 부분이지만 시장의 그 방향성은 크게 훼손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들도 이제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별도로 보고요. 근데 하지만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 본다면 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결국 내려가게 되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종목에 있어도 수익이 좀 훼손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개인들도 그렇지만 기관들, 외국인들도 이 주가가 또 지수가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주제는 역대급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4월 달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주목받았고 올라갔던 기업들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대형주가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연기금 같은 기관들이 또 이 반도체 관련해서 중소형주를 좀 매수하다 보니까 그때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좋은 매수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께 언급을 하고 있죠. 작년서부터 중요하게 보고 언급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따라서 기업의 그 실적과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출 추세만 잘 탄다면 결국은 뭐 이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다시 실적을 등에 얻고 등에 얻고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은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2007년도에서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그 조선하고 철강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그때 그 주도주 섹터로서 강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주황색 선이 우리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고요. 여기에 캔들은 이제 다우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차별화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던 때가 이제 조선화 철강주 때가 있었고, 차화정이 움직일 때 상당히 이때도 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그 주도에서 올라갔던 시점이 있었고요. 2017년도, 6년도부터 7년도까지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 반도체였고요.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현재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IT 플랫폼부터 건설, 기계, 정유, 조선 다양한 산업단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 추세의 흐름에서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보여드리면, 이 주도주 섹터하고 이제 수출 성장 구간에서 지수가 상당히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출의 경제 지표는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요. 이전에서는 이제 한정돼서 그 수출 주도 섹터들 움직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품목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13개, 그 이전에도 14개 이렇게 그 수출 증가 폭이 여러 섹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전보다 더 세게 경기 회복이 되고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1년도에 한번 강하게 올라간 흐름을 보여드렸죠. 이때도 연간 수출 증가 추세가 19%고요. 17년도도 15%대, 지금도 보게 되면 두 자릿수의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캡처한 게 지난달 건데 6개월 동안에 두 자릿수 증가 폭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여기에 보시게 되면 17년도 이 조비수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그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 4월 달에 그 수출 내역을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무려 41%의 그 수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수출 증가를 폭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수출만 좋은 게 아니라 수입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재하고 이런 그 원자재 관련해서도 수입이 많이 증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흐름과 다르게 일정 품목이 아닌 다양한 품목의 수입에서 이걸 가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도 33%, 그래서 500억 원 달러 이상의 수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역대급이죠. 네, 거의 500억 달러 수준이고 1월 달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360억, 370억 달러 수준이었죠. 근데 기저효과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 1위란 점이 이제 중요하게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품목에서 보면 13개, 15개 품목에서 지금 두 자릿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13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30%.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면 4월 중에는 역대 2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점.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73% 증가했습니다. 6년 만에 2개월 연속 40억 불 달성했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 제품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신성장 품목이죠.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케어 관련한 부분하고 2차 전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 최고 수출액을 경신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상황이죠.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지역별로 이제 중요한 흐름에서 보면 중국하고 미국, 유럽이 크죠.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그 수출을 보게 되면 역대 최대 그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내수하고 수출 호조가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동시에 30% 이상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자본재하고 중간재 수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 또 수출이 계속 확대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존 통계치를 보게 되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해서 30% 정도 수출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력하고 있는 15대 품목,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정 품목만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주력 품목이 다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기계업 정도, 자동차 73, 석유 80, 석유 제품 96, 철강도 39%, 선박 14%, 디스플레이가 OLED 중심으로 해서 43%고요. 자동차 부품은 100%. 여기에 스마트폰이 이제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79%에서 삼성이 지금 점유율 1위를 다시 탈환했죠. 79%. 섬유 이제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증가하면서 섬유 의류 쪽이 46%, 가전이 69%, 바이오 헬스케어는
예,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28%. 그래서 바이오 헬스가 좀 주춤하는 점은 이제 그러니까 진단 쪽도 이제 주춤하겠죠.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예, 진단 쪽이 이제 수출 증가폭이 조금씩 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반등하고 나서 예, 시젠 같은 종목들이 좀 주춤하는 이유가 예, 약간 이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바이오 헬스 쪽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력 제품들이 포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이 자동차 쪽이거든요. 2011년도에 호황을 이루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전기차와 이 그 제네시스를 얻고 자동차 쪽이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까지.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사들에 있어서 그동안 좀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 30% 좋아지는 흐름도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그 가격이 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C용 D램 관련해서는 이제 8%대 이제 흐름이고요. 서버 쪽은 이번에 4월 달에 흐름을 보니까 18%대, 18%대 그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 낸드 쪽이 이제 8.7% 정도 드디어 이제 반등하는 보였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가장 큰 이익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1월 달에 그 PC용 D램 같은 경우는 38% 흐름을 보였거든요, 상승을. 그래서 향후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 여기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전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에서도 보게 되면 낸드 쪽이 그 4월 후반부에 좀 더 탄력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이고, D램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렸고 4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10년 내에 가장 큰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이 수출이 꺾이고 그런다면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있겠지만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수출 증가 추세에 있을 때는 지수가 흔들흔들 하지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갔던 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일평균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29%대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1위의 그 달성을 하고 있고요. 비수기에서 이제 일단 성수기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경기 회복과 말림물린 점. 아까 섬유업종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류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한세실업하고 힐라홀딩스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관련된 기업들. 네, 지금 계속 12월 달부터 해서 역대 1, 2위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 점. 네, 이런 부분 말씀을 뭐 체크해드리고요. 네, 반도체, 자동차, 석유, 화학 쪽. 그러니까 화학 쪽은 이제 계속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역대급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배터리 부분도 있지만 강하게 올라왔던 게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에서 이제 품목으로 본다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에서 60% 가깝게 좋아진 부분이고요. 전기차는 지금 31%, 2차 전지도 28%, 화장품도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수치가 실적 기업들의 실적하고 연결되는 점이죠. 네, 농수산 쪽도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의 그 강한 수출 증가 품목이 신성장 그 품목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연결점 있고 전기차, 2차 전지, 화장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11개월째 좋아지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쭉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관련된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딱 보시죠. 여러 가지 석유 특이상으로 아까 화장품 있었고, 이 OLED 쪽은 이제 57% 좋아지고 있고요.
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복 관련된 부분도 좋고 가전도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품목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이 컴퓨터 부분만 빼놓고는 다 두 자릿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하는 그 섹터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에서 일단은 저는 이제 두 종목씩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니까 먼저 이제 자동차 중에서는 SL이라는 종목을 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SL 기업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회사를 어떤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램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자동차에 보면 그 헤드 램프가 있죠. 램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램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 제품은 이제 LED로 만들고 저가 이제 그 대중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그 전구가 들어가죠. 그래서 LED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차에서 그 디자인의 그 어떤 평균 어떻게 보면 그 차별화 시점 보게 되면 차 디자인에서 고급 차량 같은 거 보게 되면 LED 때문에 상당히 차별화되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상당히 그 LED가 고급스럽죠. 그래서 헤드 쪽도 있고 이쪽은 헤드 쪽은 여기죠. 헤드 쪽은 여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자동차들 다 대부분 이제 실생활에 접하시니까 이런 헤드라이트 관련된 부분 있고 이제 아까 리어 램프 쪽 이렇게 있죠. 다양한 뭐 옆에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제네시스를 보게 되면 어때요? 여기 앞에 보이죠? 이런 램프 흐름 보면 이런 램프 그 LED 램프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잖아요. GV80이고요.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에 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GV80 관련해서 한번 좀 디자인 한번 켜볼까요? 고급스럽죠. 이 LED 램프를 보시면 아실 거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다 그 카메라로 딱 잡히는 부분도 LED를 잡잖아요. 고급스럽게. 여기서도 보시면 좀 고급스러운 게 이게 그 명품에 관련해서 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명품 브랜드 그 디자인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LED를 만드는 램프를 만드는 회사라는 점 확실하게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그래서 고급 차량의 단가가 높은 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해서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이제 고급 차량에 들어간다는 점이고 그 고급 차량에 더 단가가 높게 들어간 점에서 실적 면에서 양호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업 실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서도 쭉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실적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932억 정도, 그래서 100% 성장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이렇게 이익이 좋은 거는 이제 고가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거고요. 현대차가 그 제네시스가 이번에 계속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SUV 차량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LED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수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관련해서도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그 자동차 쪽이 반도체 그 쇼티지 관련해서 부족 현상 때문에 좀 쉬어가는 양상이지만 반도체 영향도 있지만 기대치 상향하는 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최근에 자동차 그 실적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 점유율 부분에서 역대급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 제네시스하고 포함해서 지금 이제 현대차가 8만 대 그리고 기아차가 7만 대
총 합치면 15만 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연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성장을 보게 되면 뭐 160만 대, 70만, 80만 대 이런 식으로 팔린다면 상당히 동사가 또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는 이제 그 리포트고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의 마지막 그 어떤 보릿고기로 봐야 되겠죠. 보릿고기라 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현대차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이연되는 부분이지 나중에 다시 그 부분은 다시 실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그 단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특히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기차 출시하죠. 아이오닉 시리즈 기아차의 EV, 제네시스 시리즈 이번에 G80, GV80부터 또 G90 시리즈 또 나오고 또 투싼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뭐 또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GM에 또 두 개 차종의 이 LED 헤드램프를 공급한다는 점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쉬어간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5일선을 오늘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추세 이렇게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이제 흔들리더라도 이 121선짜리만 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실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이때 한번 이제 체크해 드렸는데 한번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때도 한번 구간에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보신다면 일단은 전고점의 구간에서는 이제 한 3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요. 자동차 관련 수출 관련해서는 하방에 대해서는 이제 121선, 이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 하나 더 이제 체크를 했는데 심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심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은 이제 반도체 기판을 만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D램에 대한 그 기판인데요. 여기 보면 반도체 칩을 만들게 되면 심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심어서 반도체 그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패키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판을 이 녹색의 그 판이 이게 바로 이 회사가 만드는 이제 PCB를 만드는 기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이 기판이 많이 또 소요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그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동사가 좀 수혜가 될 걸로 보고요.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제품도 만들고요. 뭐 SSD, 우리가 그 SS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저장 장치죠. 그래서 이 SSD 관련된 PCB도 만들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PCB 기판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쇼티지 현상 때문에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번 상승하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던 점, 그래서 중요한 지점에서 또 이런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좀 형성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든다는 걸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한번 체크 보여드렸고요. 결국은 제가 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이제 오늘 발표했는데 이제 예상치를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D램 쪽은 이제 올해 그 DDR5가 나옵니다. DDR5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DDR5 같은 경우는 DDR4보다는 속도 면하고 전력 면에서 확실하게 이제 우수합니다. 그래서 DDR5가 전력 소모량이 4보다는 한 20%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서버 회사들이 좋아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를 운영하는 데서 전기료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전력을 20% 이상 줄인다면 영업이익을 한 15% 정도 절감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DDR5가 하반기 출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5억 정도 되고 2022년까지 이제 어떻게 메모리 기판 빅 사이클에 대해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 더 좋아지는 기업이라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올해 DDR5 이어지고 내년에 본격화 DDR5가 이어진다는 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고요. 캐파 그 증설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캐파 증설은 연말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 면에서 좋아진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아까 DDR5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어떤 물량이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보게 되면 낸드 쪽도 있지만 D램 쪽도 있지만 낸드 쪽에서도 20% 그래서 D램은 7%, 8% 증가하는 모습, 낸드 쪽은 한 20% 증가를 했다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만큼 좀 앞으로 향후에서도 기판 수요가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반도체 효황에 따라서 이제 재료 측면에서 심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3만원에서 31,000원으로.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패키징 관련된 후공정 관련된 기업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텍은 이제 이번에 최근에 한번 그 반도체 기판 쇼티지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121선하고 연결점이 커 보이고요. 121선에 대해서 좀 일단 중요하게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제 여기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구간에서 이제 끊어칠 수도 있겠죠. 하방은 이 정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세적으로 좀 흐름만 잘 탄다면 이 21선 타고 간다면 또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좀 더 내년을 보니까 중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이제 짧게 대응하실 분은 전고점에서, 길게 보실 분은 5일선과 21선을 좀 지지하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유튜브니까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지금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수혜될 수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좋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 단의 흐름이 좋겠지만 이제 탄력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매도하고도 또 연관성이 좀 없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든 분들 어려운 구간에 있지만 모두 힘내시고요. 우리나라 수출 경기와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어떤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